안 먹을래? 엄마. 그러면 일어나. 가만 있어. 엄마가 해줄게. 아들을 일으켜 세우는 어머니. 급히 이불을 개서 등 뒤에 받쳐주는데요. 앞으로 가. 아들은 앉는 것도 힘들지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자꾸 넘어져요. 이렇게 쓰러지고 이렇게 쓰러지고 자꾸 쓰러지니까 그게 힘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머리 다칠까 봐 그게 걱정이에요. 이거 궁뎅이 가고 궁뎅이 저쪽으로 가고 들어 궁뎅이 들어. 옳지. 더 앞으로 그래 앞으로 가. 앞으로 더 가. 아이고 아파라. 어머니 역시 지팡이 없인 움직이기 힘든데요. 다리가 불편하신가 봐요. 많이 불편해요. 드들 수가 없이 아파요. 양쪽 다리도 허리도 불편하지만 어머니는 집안일을 합니다. 식사를 직접 준비하시네요. 네. 그 다른 식구는 없으세요? 네, 둘이만 살아요. 어? 물 기다려. 이거 국물 가지고 와. 받아, 이거 국물 그걸 들어놔. 똑바로 앉아. 주방에서 아들 침대까지의 짧은 거리도 다리가 아픈 어머니에겐 버겁기만 한데요. 결국 넘어지고 맙니다. 괜찮으세요? 이러면 하루만 100번씩 넘어. 또다시 불편한 다리로 일어선 어머니. 본인보다 아들 걱정이 앞섭니다. 머리 다쳐서 이렇게 된 건데 또 머리 다칠까 봐서 아예 그냥 하나하나 제가 다 그냥 갖다 주고 그러잖아요. 어머니가 챙겨주는 게 또 있습니다. 바로 턱받인데요. 이거 흘리거든요. 많이 흘리니까요. 이 나이롱이나 빨기도 좋고 좋더라고요. 또 김치주? 네. 아들 먼저 챙기느라 본인 식사는 늘 뒷전인 어머니. 게다가 불편한 다리로 서서 먹이는데요. 앉았다 일어서려면 이 무릎이 더 아파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허리가 아파도 이게 움직여야 돼요. 반면 아들은 몸을 지탱하는 힘이 약해서 잘못 움직였다간 침대에서 떨어지기 일쑤입니다. 배불러? 알았어. 아들이 식사를 마치자 어머닌 그제서야 침대 발치에 앉는데요. 그리곤 아들이 사용한 숟가락으로 아들이 먹다 남긴 밥을 한술 떠봅니다. 이렇게 살아온 세월이 수십 년. 지금 이제 아드님 여기 들으신 지 얼마 됐어요? 36년이요. 과거에 광일 씨는 구청에서 주는 효자상을 받았을 정도로 효심도 깊고 공부까지 잘해서 늘 부모님의 자랑이었습니다. 그 후 대학에 가기 위해 학원을 다니던 아들. 밤늦게 교통사고를 당하고 만 건데요. 학원에 갔다가 오다가 이제 그런 교통사고 났는데 그 차가 누구냐면 이제 그 연리동에 부잣집 아들이에요. 부잣집 아들인데 그 아들 그 아버지 면허도 없이 아버지 차를 끌고 나와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교통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친 광일 씨. 왼쪽 편마비는 물론 언어장애와 지적장애까지 갖게 되면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광일 씨 옛날 사고가 나셨다고 하는데 맞아요? 나왔죠. 무슨 사고가 났어요? 교통하고 아, 교통사고.
혹시 기억이 나요? 어떻게 생각하고 난지? 기억 안 나요. 교통사고가 기억만 지워버린 게 아닙니다. 스스로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게 된 광일 씨. 36년간 기저귀를 갈아주는 일도 늘 어머니가 해오던 겁니다. 그 12시 이제 20분에 와요. 아, 그러니까 누가 오시기는 안 가보네요? 예, 왔는데도 얘가 다 안 맡겨요. 씻는 것도 날 보고 씻으라고 그러지 영양소 안 맡겨요. 아, 아드님이 어머니한테만. 예. 기저귀도 안 가, 기저귀도 싫대요. 불편하신가 보네요, 그건. 장모님. 어머니만 좋은가 보네요. 그러니까는 딴 사람한테 안 맡기려고요, 지 몸뚱아리를. 머리를 다친 뒤로 아들은 성격도 바뀌었습니다. 뇌출혈 막는 거, 그리고 뭐죠? 폭행하는 그 저기 하고 뭐라 막 그냥 막 나를 두고 팼거든요. 근데 그런 약, 아, 아드님이 폭력적이에요? 네, 폭력적이었어요. 근데 그 약 먹이면서 좀 덜해요. 약 먹는 일도 녹록지 않은 아들. 저 꼭 잡아. 생겼어? 들어놓으면 안 되지. 일어나서 약이 넘어가야지. 중심을 못 잡고 자꾸만 뒤로 넘어지는데요. 에이, 또 찔렀다. 에이. 또 이거 봐, 또 잘못 넘어질 뻔했잖아. 아니, 생켜. 게다가 아들은 왼쪽 편마비 때문에 음식물을 씹거나 약을 삼키는 일도 어려운 삼킴 장애까지 갖게 됐습니다. 약 넘어갔어? 아이고, 어깨가 아파서 엄마가 너를 일으키지 못해 저걸 잡으라고 그랬잖아. 에이. 40년 가까이 아들 돌보느라 무릎 관절에 극심한 통증이 찾아온 어머니. 수술비도 없지만 몸이 불편한 아들을 두고 입원하는 일조차 엄두도 못 내는 덕에 늘 파스로 통증을 가라앉힙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어머니를 더 힘들게 하는 증세가 있습니다. 이름은 뭐예요? 대답 대신 멋쩍게 웃는 어머니. 왜 그런 걸까요? 정순이 이렇게 생각이 안 날 때 많아요.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셔서 그걸 읽으신 거예요? 네. 생각이 안 날 때 많아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문득 생각나고. 핸드폰 전화 이것도 잘 생각 안 나요. 주민번호, 앞번호 몰라요. 모르신다고? 아주 몰라요. 그러니까 약도 얻을 때는 2번 먹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2번 드신다고 모르고 네, 잊어버리고? 예, 모르고 잊어버리고. 그러다 가만 보면 한 번 먹고 나서는 얘고 물어봐요. 너 약 먹었니 안 먹었니? 얻을 때는 먹었다고 그러고 얻을 때 안 먹었다고 그래요. 가만히 생각하면 안 먹었다. 그러고 또 먹을 때가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체력이 약해지고 서서히 기억도 잃어가는 엄마. 이젠 아들 돌보는 일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기어. 두 다리로 서서 걷는 대신 마비가 덜한 오른쪽 무릎에 힘을 준 채 기어가는 아들. 또 한 번 힘을 내서 욕실 불을 켜보려고 하지만 중심을 잡지 못하고 뒤로 넘어집니다. 혼자선 몸을 일으키지도 못하는데요.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아유,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아유.
꼼짝도 하지 않는 왼쪽 다리. 그 모습을 본 어머니는 모진 말을 합니다. 나 일찍 죽어야 되는데. 에휴, 징그럽다. 말은 모질게 했지만 결국 마음에도 없는 말이었다는 게 금방 드러나는데요. 왜 이렇게 열이 있냐? 열이 있지? 응? 왜 아파? 머리가 아파? 네. 그럼 이거 줄게. 아프다는 말에 걱정이 됐는지 이날은 평소보다 서두르는 어머니. 게다가 지금껏 아들이 원해서 씻기는 일은 요양보호사가 아닌 이분이 해왔는데요. 누굴까요? 엄마가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도 엄마가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좋아요? 요양보호사 해주는 거는 왜 싫어요? 타이니까. 그나마 오른손은 쓸 수 있지만 모든 걸 어머니가 해주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안 돼요. 제대로 닦지를 못해요. 깨끗하게 못해서. 예. 그냥 이렇게만 이렇게 하고 말아요. 매일 아침 아들을 씻겨주고 난 뒤에 본격적으로 집안일을 하는 어머니. 개수대에 있던 물통을 내리더니 욕실로 끌고 가는데요. 뭐예요? 여기 화장실에 붓는 거예요. 화장실에 붓는다고요? 예. 그래 물이 전락이 되죠. 설거지하면서 쓸 물을 버리지 않고 따로 모아둔 건데요. 이 물은 변기를 청소하거나 용변을 내보낼 때마다 변기에 부어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그릇 헹구는 일도 조심스럽게 물을 아껴 짧은 시간에 해냅니다. 왜 그렇게 하지? 그냥 저 물 내리면 되잖아요. 물이 아까워서요. 저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수도요금이요. 수도요금만 전략하게 살았는데도 요번에는 한 6천 원 돈 나왔어요. 굉장히 아끼시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아끼죠. 말도 못하게 아끼죠. 이렇게 아끼지 않으면 힘들어요. 물 한 방울 허투루 쓰지 않은 덕분에 남에게 진 빚은 없다는 어머니. 그만큼 다른 사람에게 안 좋은 모습 보이는 일도 싫어합니다. 그 오후에 요양보호사님이나 이렇게 오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지저분한 거 보이기 싫어서요. 그런데 다리가 너무 불편해 보이시는데? 그래도 그냥 될 수 있으면 내가 움직이는 한 그 사람들한테 저거니까 보이기 싫어서 그러지. 잠시 후 엄마 어깨 잡아. 아들에게 바지를 입히려는 어머니. 왼다리가 마비돼 일어서는 일도 힘에 부치는 아들. 발 벌려. 앉지 마. 바지를 입고 입히는 일도 힘에 버거운 두 사람. 일어나. 허리 펴. 더 펴. 운동하려고요. 아니 지금 두 분 다 힘드신데. 그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 안 하면 안 돼요. 어이구. 운동 안 되고. 근데 불편하신데 움직이실 수 있겠어요? 예. 움직여서 안 움직이면 굳으니까요. 다행히 광일 씨는 불평불만 없이 바깥으로 나갈 준비를 하는데요. 더 가. 앞으로 더 기어가. 하지만 그러게요. 바닥을 짚고 일어나 휠체어에 올라타야 하는 큰 난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뒤돌아.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아들에게 옷을 입히고 휠체어를 태우기까지 매일 30분이 넘는 시간이 걸리는데요. 버겁고 힘든 이 일을 하면서까지 집 밖에 나오는 가장 큰 이유, 어머니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운동 안 하면 관절병이 된대요. 그 광희 씨도 나오는데 힘들잖아요. 예, 그래도 같이 해요, 운동을. 그럼 광희 씨 나오는 걸 좋아해요? 예, 진짜 맨날 나가자고 그래요. 아, 아드님이? 예, 눈만 뜨면 나가자고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럼 광희 씨한테 여쭤볼까요? 네. 광희 씨, 밖에 나오는 게 좋아요? 네. 이렇게 밀고 가니까 허리가 덜 아프고요. 말은 그렇게 해도 70kg이 넘는 아들을 휠체어에 태우고 미는 일은 무척이나 힘든 일입니다. 어머니의 숨찬 소리를 들었는지 오른손으로 휠체어 바퀴를 굴려보는 아들. 어머니는 앞서가는 휠체어에 몸을 기대고 아들은 뒤를 든든히 받쳐주는 어머니를 의지한 채 매일 산책 겸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운동하다 말고 쓰레기통 뚜껑을 여는 어머니. 그 안에서 뭔가를 꺼내는데요. 바로 음료수를 마시고 버린 빈 깡통. 이것들을 따로 모아 휠체어 뒤에 매달린 가방에 넣는데요. 그냥 산책 나오신 게 아니었네요. 네. 이제 모아서 팔고 그러려고요. 이번에도 산책하다 말고 잠시 멈춰서는 어머니. 어딜 가나 했더니 아파트 1층 베란다 아래 화분으로 감춰진 공간으로 향하는데요. 그곳엔 누군가 일부러 모아놓은 듯한 재활용 캔들이 가득 놓여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전 아저씨가 그 맨날 모아주세요. 아, 다른 분이 네. 어머니한테 드리려고? 네. 모아서 이렇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머니가 40년 가까이 아픈 아들을 돌보며 산다는 걸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들이 알게 된 건데요. 그 뒤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 덕분일까요? 어머니는 다시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습니다. 오전 산책에서 돌아와 깜빡 잠이 든 어머니.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네, 어서 와요. 강희 씨 좋아하는 반찬 연근하고 우엉 이거 해왔어요. 이따 저녁에 같이 드세요. 네. 살뜰하게 챙겨주는 이분은 누구시죠? 요양서 이제 보호사인데요. 예, 많이 도와줘요, 우리를요. 예, 많이 도와주고 아침 저녁 와서 우리도 도와주고 그래요. 아, 원래 시간 외에도 오신다고? 예, 예. 아이고, 그거 대단하신 분이네. 요양보호사와의 인연은 어느새 3년이 돼간다는데요. 저 처음 와서는 많이 놀랐어요. 왜요? 그때는 이제 요양보호사 없고 어머니 두 분만 사실 때는 그 우울을 감당하시기가 힘들어갖고 저 오자마자 막 그 자살 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좋은 얘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신경과 가서 그 얘기를 다 했어요 선생님한테. 이러이러한 상황이다. 우울증 치료제를 꼭 넣어달라 이렇게 해서 영양제도 넣어서 갖다 드렸더니 그런 상황이 많이 좋아졌어요. 집안 사정도 알게 되면서 웬만하면 어머니 뜻을 맞춰준다는데요. 왜 불을 끄고 지금 이거 하는 거예요? 아 어머님 전기세 아끼신다고 불을 못 켜게 하셔요. 아, 아까 참 그러고 보니까 저 설거지 하시는 분을 다 전기에다가 쓰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도 이렇게 여기다 모아드려요.
변기에 쓰신다고 그래가지고 그 세탁기 돌린 물도 못 버리셔요. 초벌만 버리고. 세탁기 깐 물이요? 네, 초벌은 이제 나오면 이렇게 시커먼 물이 나오잖아요. 그건 버리고 두 번째부터 모아놔요. 그러면 거기다 저도 걸레 빨 때도 있고 그물로 거기 청소할 때도 있고 엄청 알뜰하게 사셔. 낡은 이 행주도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데요. 제가 이렇게 무료지로 걸레를 방바닥을 닦았어요. 그러면 강희 씨가 뭐 오줌 같은 거 이런 흘린 거 있어서 그냥 버리거든요. 그럼 그 다음날 오면 그게 빨아졌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엄청 아끼시는 거예요. 이젠 어머니가 왜 이렇게 아끼면서 사는지 알 것 같다는 요양보호사. 이제 일반인들은 만약에 병원을 가려고 그러면 보험도 있고 저축도 해놨잖아요. 근데 어머님은 그게 없는 거예요. 보험도 하나도 없고 저축도 없으셔요. 어머니 몸이 고돼도 아들과 떨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전에 광일 씨가 요양원에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몇 주 가 있었는데 다쳤다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요. 자꾸만 집에만 가재요. 그래서 퇴원을 시켰어요. 그러더니 엄마 자꾸 여기 아프대요. 양쪽이가. 정형외과 여기 거기를 데리고 가서 이제 찍어봤어요. 근데 거기서 그러더라고. 양쪽 갈비가 4개가 금이 갔다고. 아이고. 근데 기고 뭐고 다 짜게 됐어요. 막 두들겨 맞아가지고. 요즘 요양보호사가 보기엔 광일 씨보다도 어머니 건강이 더 걱정이라는데요. 많이 아프셔요? 왜 많이 아프네? 머리 많이 아프다고? 한날 그렇게 아파서 어떡하냐고요. 여기도 아파 저기도 아파. 36년 동안 아들 돌보느라 몸도 마음도 지쳐버린 어머니. 다행히 그 세월을 헤아려주는 사람이 곁에 있어서 어머닌 큰 의지가 됩니다. 현관 옆에 자리한 작은 방. 이곳엔 그동안 주워온 여러 깡통은 물론 공병과 고철들도 있는데요. 왜 이곳에 모아놓은 걸까요? 병 같은 옷 같은 거, 아니 옷은 이런 거는 여기다 놔둬. 왜냐면 가져가거든요. 가져가니까는 여기다 방에다 놔놓고. 이 병은 개당 100원씩 받을 수 있는데요. 30개 정도 내다 팔면 며칠 찬거리가 해결됩니다. 갖다 팔아가지고요. 오뎅도 사고, 콩나물도 사고 그러려고요. 강일아, 네. 엄마 이 병 팔고 올게. 네. 요양 선생님만 가만히 있어. 네. 응. 광일 씨를 태웠던 휠체어에 이번엔 공병을 담고 나서는 어머니. 자식 둔 부모 근심 놓을 날 없다는 말처럼 아들 향한 걱정이 한순간도 떠나질 않습니다. 아무 생각 없고 내 앞에만 갔으면 좋겠어요. 내 앞에만 가서. 그리고 모두 마무리하고 뒤따라갔으면 좋겠어. 그거 하나뿐이에요. 지금 생각은 다른 생각 아무것도 없어요. 왜 어머님 앞에 갔으면 좋겠어요? 누가 만약에 똥 싸 그러면 궁대에 꽂고 여기 꽂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하니까 감이 너무 아파요. 가슴이 너무 아프니까 그렇게 똑똑하게 자라는 새끼가 왜 이렇게 됐나 싶으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아유, 지난 세월에 그래도 내가 공부 못했던 거 한의대에서 저 새끼라도 가르쳐 보려고 이렇게 힘썼는데 너가 왜 그렇게 됐냐 싶으니까 너무 가슴 아파요. 숨조차 제대로 쉬어지지 않을 만큼 어머닌 평생 가슴이 뻐근하고 아픕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잘 모르시겠어요? 정순례님 맞으실까요? 생년월일은 어떻게 되세요? 생각이 잘 몰라요. 잘 모르시겠어요? 점점 자신에 대한 기억을 잃어가는 어머니. 조금만 더 돌려 어머니 무릎 통증이 생각보다 심해 병원을 찾았는데요. 예상보다 무릎 상태는 꽤 심각했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물렁뼈가 다 많이 이렇게 벗겨져가지고 거의 이렇게 다 지금 닳아져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그 무릎의 허벅지뼈랑 종아리뼈가 거의 다 맞닿는 상태로 쉽게 말하면 퇴행성 관절염도 단계가 있는데 맨 마지막 단계 4단계라는 진단이 돼 있습니다. 건강한 젊은 성인일 경우에는 이렇게 허벅지와 종아리뼈 사이가 이렇게 일정한 공간이 잘 이쁘게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우리 어머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위아래 뼈들이 거의 다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 그래서 이런 상태를 퇴행성 관절염 마지막 단계 4단계라는 진단을 하는 상태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약물 치료랑 뭐 주사 치료 같은 걸로도 어느 정도 통증의 경감의 효과는 있을 수는 있지만 좀 많이 부족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인공관절 치환술이라는 수술이 필요한 상태로 지금 생각됩니다. 매일 2시간씩 아들의 휠체어를 밀어주는 어머니. 이런 활동은 괜찮은 건가요? 혼자서 걷는 정도는 무릎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제 아드님을 휠체어를 밀고 또 꽤 장시간에 그런 활동을 하시는 거는 무릎 상태 관절염의 증상에 더 악화를 시킬 수 있는 상태로 이제는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좀 좋을 상태입니다. 병원에서 심각한 진단을 들었지만 집에 와선 내색조차 할 수 없는 어머니. 광일 씨를 챙겨야 하기 때문인데요. 마음은 착잡하지만 애써 별일 아닌 듯 늘 해오던 것처럼 밥을 먹여주는 어머니. 그 사정을 모르는 아들은 평생 어머니의 둥지를 나서지 못하는 어린 새와 같습니다. 그런 아들을 바라보는 어머니에겐 남들과는 다른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저앉지 않게. 아버지가 그날까지 병원도 가지 않고 요양원도 가지 않고 그냥 기도하다가 과일이 먼저 부르고 다 모두 마무리하고 뒤따라가게 해달라고 맨날 그 기도예요, 저는. 무슨 할 말이라도 있는 걸까요? 자꾸만 제작진을 쳐다보는 아들 광일 씨. 입에 거 새기고. 우리 강희 씨는 소원이 뭐예요? 그러는 거. 사랑하는 어머님께 시집을 사랑합니다. 장모님도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하셨어요. 그 얘기가 어머니한테 하고 싶었어요? 네. 네.